안녕하세요. 프리벤 N팀장입니다. 3월 11일 NBA 리뷰와 3월 12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좀 시간이 늦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과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워싱턴과 애틀란타 일단은 애틀란타가 승리했습니다. 애틀란타가 승리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워싱턴이 보여주었던 어떠한 그런 3점 경쟁력이나 3점 능력이나 3점 적중률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애틀란타는 반면에 꾸준히 유지해 주었고요. 그리고 뭐 3점 정확도도 48%, 그다음에 워싱턴은 25%에 불과하면서 뭐 워싱턴이 오늘 경기는 좀 힘들었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멘탈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 힘드네요. 힘들어 진짜.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승과 브루클린 프렌을 저희가 아마 VIP 조합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브루클린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업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웃됐던 애들이 다시 다 살아나면서 출장을 하고 저희가 그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브루클린 프렌승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마인승은 드리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마인승을 좀 드리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릴라드죠. 릴라드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어떠한 엔비드 의존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백코트에서 너무 또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백코트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오늘 포틀랜드가 릴라드가 문제가 아니라 앰퍼니 시먼스가 29분 뛰는 동안 34득점 했어요. 이게 컸어요. 이게 컸고, 그 다음에 뭐 그랜트와, 오히려 앰퍼니 시먼스를 그랜트와 릴라드가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3점 득점력도 41%, 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리바운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4쿼터에 정말 뭐 극적으로 역전했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어제 분석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분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어제 샌안토니오 덴버는 당연히 덴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덴버가 뭐 누가 결장자가 없었어요. 고든도 나왔고요, 포터 주니어도 나왔고, 요키치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한테 패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클립도 못 봤고 하이라이트도 못 봤고 스탯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 확연히 밀리는 모습을 덴버가 보여주었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덴버가. 그다음에 미네소타와 브루클린은 브루클린이 승리했고, 뭐 백코트에서의 경쟁력,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브루클린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뭐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하였던 경기를 유심히 본 결과, 일단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벤치 구간, 죄송합니다.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고베어 정도는 뭐 고베어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베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고베어 정도는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고베어는 클락스톤이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했어요, 클락스톤이. 다만 역시 브리치스, 그다음에 디니디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최근 콘니가 좋았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죠. 콘니 에드워즈보다는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프렌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뭐 백투백 경기지만 말만 백투백이지 직전 경기 주전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왔죠.
그다음에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 역시 마이애미는 도깨비 팀이 맞아요. 예. 갑자기 또 3점 적중률이 48%로 올라가면서 3점으로 오늘 이겼습니다. 예. 버틀러가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뭐 아데바요, 히로가 좀 기복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잘해줬고, 그다음에 스트루스가 벤치에서 나오면서 3점을 4개나 꽂아줬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뭐 활약이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클리블랜드는 오늘 경기에 갈란드가 안 나왔잖아요. 예. 갈란드가 안 나오면서 미첼 혼자 분전을 해주었지만 갈란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제가 매일 팀 얘기할 때마다 뭐 누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를 할 때 분석 프리뷰를 할 때마다 누가 이제 어떤 선수들이 많이 제 입에 오르내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 확인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갈란드 빠지는 거를 알았다면은 이거를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가시면 안 되는 경기였죠. 예, 무조건 패스하는 경기였죠. 경기이어만 하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백코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백코트 자원이 누가 빠진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그다음에 그냥 경기를 패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 VIP 주력이었던 레이커스 토론토, 레이커스 프렌, 예, 뭐 무난하게 들어와줬는데 역시 러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러셀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3점 적중률이 43%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백코트에서 앞서면 토론토가 할 게 없죠. 예, 토론토가 뭐 그렇다고 벤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벤치는 거의 학살 수준입니다. 뭐 슈레더와 오스틴 리브스, 그다음에 하치무라, 얘네들이 토론토의 벤치를 아예 그냥 학살을 해버렸어요. 예. 레이커스의 벤치는 매우 두텁습니다. 예, 매우 두텁고, 그다음에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8득점밖에 못했지만 승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러셀이 잘해주었고요, 벤치 구간 잘해주었고요. 예, 그래서 레이커스가 승리하였습니다. 내일 경기 보겠습니다. 내일은 5경기 가져왔습니다. 일단 클리퍼스 뉴욕은 패스를 했는데 패스한 이유는 일단 브론슨이 내일 경기 결장을 합니다. 예, 결장을 하기에,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는 제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에 이 경기를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유타와 샬럿, 유타는 클락슨이 오늘 경기도 GTD인 상황입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샬럿은 뭐 다 나옵니다. 뭐 로지오 오브레 주니어, 헤워드, 워싱턴 다 나오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거 유타의 클락슨이 안 나온다면 백코트에서는 샬럿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타가 마인을 받았는데 이 경기도 일단 결장자가 클락슨이 어찌 될지 몰라서 패스를 했고, 되게 중요합니다. 클락슨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백코트 자원들이 결장을 하면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이 지금 결장합니다. GTD입니다. 할리버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할리버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할리버튼이 나온다면 저는 터너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할리버튼과 터너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둘 다 나온다면은 인디애나가 유리하게 풀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경기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경기도 라우리가 간만에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라우리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라우리, 히어로, 그 다음에 빈센트, 올라디포 이런 백코트라면 마이애미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근데 만약에 라우리가 아니라면 올랜도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마이애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애미가 워낙 도깨비 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라우리가 GTD이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은 쭉 흘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보스턴. 애틀란타는 지금 백투백 경기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 홈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보스턴은 최근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지만 직전 포틀랜드전을 기해서 대부분의 어떤 주전 자원들의 폼을 조금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뭐 클리블랜드 전에는 뭐 테이텀이나 그다음에 브라운이 안 나오면서 포틀랜드 전부터 나오면서 포틀랜드를 뭐 가볍게 이겨주었는데 뭐 원정 승률 지금 한 5할 정도 되고 있네요. 가볍게 이겨줬는데 자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애틀란타의 주전 메인 볼 핸들러는 0이죠. 0. 그 다음에 머레이. 자, 0과 머레이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0만 잡으면 돼요. 이 경기는. 0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0이 최근에 약간 퐁당거리는 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뭐 어제 워싱턴과 경기에서 승리하였지만 사실 어제 경기는 워싱턴이 약간 좀 삽질한 경기였고 그렇다고 0이 아주 좋은 폼을 보여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스턴이 이 포틀랜드 경기에서부터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 보스턴입니다. 오늘 포틀랜드의 릴라드가 오늘이란다. 이날 포틀랜드의 릴라드가 스마트에 막혀가지고 전혀 제품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0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화이트와 브라운까지 오늘 경기에 주전 자원으로 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 브록던이 있고 최근 호포드의 3점이 미쳤고 테이텀의 폼도 상당히 좋고 애틀란타는 테이텀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딱히 보이지 않고 결론은 오늘 애틀란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건 보스턴의 페인트 존을 카펠라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콜린스와 카펠라가 최대한 공략을 하는 건데 일단 보스턴은 3점으로 도망가고 페인트 존에서 2점으로 애틀란타가 골을 넣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 쪽이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에 0이 아니라 애틀란타가 3점에서 좋은 적중률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보스턴이 3점 자체를 많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3점이라면은 보스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페인트 존 실점은 보스턴이 조금 많다라는 게 이게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최근 카펠라를 활용한 어떤 페인트 존 득점도 애틀란타가 썩 뭐 활용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 5경기 보면 리바운드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경기 보스턴이 핸디캡 극복하면서 저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과 시카고 이 경기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시카고의 원정은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직전 덴버 경기도 이겼고 디트로이트도 이겼지만 시카고의 원정 경기를 과연 믿을 수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시카고의 어떠한 4쿼터 경기력 이 시카고는 그나마 4쿼터 경기력이 안 좋은데 원정에서의 4쿼터 경기력이 더 안 좋아요. 하지만 뭐 이때까지만 해도 수비가 또 갑자기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직전 덴버와의 경기에서는 96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덴버가 샌안토니오한테 졌어요. 그래서 딱 드는 느낌이 이게 시카고가 잘했다기보다는 덴버가 지금 폼이 안 좋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시카고가 앞선 1선에서 그러니까 백코트에서 베벌리와 카루소가 있다라는 점, 이 베벌리와 카루소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수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지만 그것 말고는 지금 시카고가 뭐 비빌 구석이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득점력도 물론 최근 라빈이 핫핸드입니다. 상당히 라빈의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휴스턴은요 리그에서 3점을 거의 안 던지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3점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요. 27%밖에 안 돼요. 3점 슛 시도 자체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득점하느냐? 얘네는 무조건 페인트 존 치고 들고 가거나 아니면 빠른 트랜지션, 속공입니다. 속공이 21개죠. 이거 개가 아니라 속공 포인트입니다. 21점. 죄송합니다. 바꿔야 되는데.
페인트 존에서 포인트가 65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공이 많으니까 레이업이나 덩크가 많겠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시카고가 그렇게 빠른 팀이냐? 시카고는 빠른 팀이 아닙니다. 시카고가 템포도 상당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의 센군이나 자브리 스미스 주니어를 과연 부셰비치가 수비를 할 수 있겠느냐예요. 뭐 실력이 딸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피드가 부셰비치가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카고가 오늘 어느 정도는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휴스턴 원정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은 3점을 던지는 팀이 아니라 빠른 트랜지션과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을 주로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벤치 구간에서도 휴스턴이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카고의 벤치 구간은 마이너스 9.4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핸디가 7.5점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시카고 마연을 간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전 이 경기 승패는 패스하면서요, 휴스턴의 프랜승, 물론 탱킹 팀이기는 하지만 탱킹 팀이 경기를 져야 되는 건 맞지만 프랜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 휴스턴의 프랜승 예상이 되면서 일단 3점이 많지 않다라는 점, 수비가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는 점 생각을 한다면 언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멤피스와 댈러스,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빙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댈러스의 어빙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빙이 출장을 한다 그러면 그냥 멤피스 승만, 어빙이 출장을 안 한다 그럼 마인까지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돈치치는 지금 여기 아웃입니다. 돈치치 아웃이고, 돈치치 아웃이 없다면 댈러스의 백코트는 그냥 무너지는 거랑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뭐 스코어러가 없어요. 뭐 하더웨이 정도? 근데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 존스, 데스몬드 베인, 그 다음에 자렌 잭슨 주니어 뭐 다 지금 폼이 좋은 상황이죠. 폼이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전 골스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뭐 여유 있게 승리하였고, 좀 그래서 멤피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빙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 누구지?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이언, 여기 있구나. 자이언이 뭐 여전히 지금 결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잉그램도 GTD예요. 자, 잉그램이 GTD라는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잉그램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백코트에서 가장 폼이 좋았던 선수는 잉그램이었어요. 물론 직전 경기 맥컬럼도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최근 경기에서 팀을 꾸준히 끌고 갔었던 거는 잉그램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는 오늘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쉐이가 출장을 하면은 기디가 살아납니다. 기디가 살아나면은 다른 프론트 코트 자원들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제일런 윌리엄스와 제일린 윌리엄스도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사리치도 역시 벤치에서 최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트와 특히 조의 어떤 3점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잉그램이 오늘 빠진다면 뉴올리언스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뉴올리언스의 최근 5경기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점은 한 4점 정도 줄긴 했지만 득점은 한 8점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점에서도 여전히 오클라호마가 뉴올리언스보다는 앞서는 모습이고, 최근 뉴올리언스의 3점감이 워낙 안 좋습니다. 맥컬럼 빼고는 3점 들어가는 골을 못 봐요, 제가. 3점 적중률도 뉴올리언스보다 오클라호마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턴오버도 덜하고, 페인트존 득점도 많고, 페인트존 실점은 비슷하고, 뭐 하나 지금 오클라호마가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뉴올리언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디를
4.5나 받았어요. 이러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일단 잉그램의 출장 여부는 일단 확인해 보셔야 한다. 예. 잉그램의 출장 여부는 확인하시고, 이게 지금 잉그램이 출장을 한다라는 걸 가정해서 4.5인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저는 프랜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클라호마가 프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쉐이가 없는 동안 직전 경기 피닉스한테 완전히 엉망진창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항상 제가 오클라호마 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클라호마 반대 가면 된다고. 하지만 쉐이가 있는 오클라호마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팀이 다른 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보다는 오클라호마의 프랜승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저득점 예상합니다. 다음에 골스와 미러키와의 경기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오늘 미러키가 야니스가 출장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야니스가 출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5 핸디캡, 요것도 야니스가 안 나오는 핸디캡 같아요 지금. 예. 일단 골스는 원정 경기력은 그지지만 홈 경기력은 상당히 좋죠. 최근 10경기 단 한 번 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워싱턴, 휴스턴, 미네소타는 좀 잘하죠. 포틀랜드, 클리퍼스, 뉴올리온즈, 좀 삐리한 팀들만 만나서 승리했어요. 예. 이게 좀 저는 걸립니다. 그리고 미러키도 최근 원정 9연승이에요. 예, 원정 9연승인데 이것만 놓고 보자면 미러키가 절대 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꿀리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스가 3점 팀이잖아요. 그런데 미러키가 골스보다 더한 3점 팀입니다. 예. 일단 최근 5경기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전반 오버롤을 한번 볼까요? 오버롤은 지금 3점이 시도가 한 3개 정도 차이 나네요. 예, 3개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는 2개 정도 차이 나죠. 1.5개 정도 차이 나네요. 예, 1.5개 정도. 예. 미러키의 3점 슛감이 지금 골스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점 시도율 자체 거의 비슷합니다. 미러키도 49%, 골스 52%,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3점 적중률은 미러키가 더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백코트 싸움만 보더라도, 자, 미러키는 현재 오늘 주루 할러데이랑 그 다음에 그레이슨 알렌, 그 다음에 골스는 커리나 탐슨이나 풀 이렇게 나오겠죠. 공격력에서는 골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비 공수를 겸장해가지고 살펴본다면 전 미러키가 앞선다고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쌤쌤이라고 치고 비슷하다고 치고, 그렇다면 프론트 코트에서 로페즈가 있는 미러키나 루니와 그랜이 있는 골스가 서로 맞붙게 된다면 저는 로페즈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미들턴 로페즈, 그 다음에 그린 루니 하면 저는 미들턴 로페즈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골스는요,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득점력이 약해요. 하지만 미러키는 프론트 코트 자원 미들턴이나 로페즈가 득점력도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야니스가 만약에 오늘 출장이 확실하다, 무조건 미러키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야니스가 출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고민을 하다가 미러키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골스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난 시즌 보면은 홈팀이 거의 다 승리를 했네요.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러키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요. 예. 미러키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예. 야니스가 오늘 출장을 한다면 저는 이거 뭐 주저없이 마인을 가겠지만, 야니스가 출장을 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미러키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러키의 승리, 그 다음에 마인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피닉스인데, 이 경기는 지금 피닉스가 듀란트가 결장을 합니다. 예. 듀란트가 결장을 하는데 핸디를 마이너스 3.5를 줬어요. 오늘 제가 세크라멘토와 뉴욕과의 경기를 봤는데 팍스를 피닉스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터를, 제가 이 경기는 저희는 패스를 했습니다. 어려워서 패스를 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경기고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터를 일단 돌려놨습니다. 1000번 정도 돌려놨는데 시뮬레이터 값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듀란트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듀란트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제가 불러만 드릴게요. 피닉스와 세크라멘토 하는데, 일단 피닉스가 10번 돌렸을 때 5번 이기고 세크라멘토가 4번 이기고 1번 무승부입니다. 두 번째, 피닉스가 7번 이기고 세크라멘토가 3번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닉스가 4번 이기고 세크라멘토가 6번 이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닉스가 5번 이기고 세크라멘토가 5번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피닉스가 5번 이기고 세크라멘토가 2번 이기고 나머지 3번은 무승부입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듀란트가 오늘 결장을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마냥 피닉스가 마행을 받을 정도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 듯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세크라멘토가 뉴욕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누구냐, 네, 사보니스의 폼이 최근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피닉스의 지금 에이튼보다는 전 사보니스가 더 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 이 경기를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 경기 진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이 경기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시고,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시청 청취수의 10% 되는 그날 다음날 VIP 바로 체험 모집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국내 경기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의 N팀장이었습니다.